안녕하세요. 인류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라무에시입니다. 콜로세움은 아치와 콘크리트, 벽돌을 사용한 혁신적인 고대 로마 건축 공학의 정수인 고대 로마 시대의 대형 원형 경기장입니다.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를 시작으로 약 8년이라는 공사 기간 끝에 완공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은 바시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시안 황족들을 지칭하는 플라비아누스 왕조의 이름을 따 플라비아누스 원형 경기장으로도 불렸습니다. 고대 로마 시민들은 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피비린내 나는 결투를 관람하며 환호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로마 제국군의 승리를 기념하는 전투극, 나우마키아라고 불리는 해전극, 그리고 공개 처형과 동물 사냥과 같은 여러 볼거리들이 콜로세움에서 열렸습니다. 이렇게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삶의 고단함과 무료함을 달래주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왜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던 걸까?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콜로세움에 삼겨진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콜로세움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먼저 콜로세움이 세워지기 전에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란 속의 로마. 기원후 68년 고대 로마 제국군의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는 내 아내 예술가는 죽었다라고 외치며 칼로 그의 목을 베어 자살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죽음을 끝으로 로마 제국은 왕위를 찬탈하려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약 18개월 동안 내전이라는 혼란의 도가니 속에 있었습니다. 기원후 69년 한 해 동안 로마 제국의 왕자는 무려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이어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로마 제국의 왕제에 있었으나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결국 암살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 제국 내 혼란을 종결시킨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콜로세움을 세운 티투스 플라비아누스 베스파시아누스, 즉 그 유명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기원후 66년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로마군을 이끌었던 장군이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기원후 69년 군사를 동원하여 로마의 비텔리우스 황제의 군대를 격파하고 원로원들의 선언과 함께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베스파시아누스는 제로부터 로마가 재탄생하리라 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플라비아누스 왕조의 개막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 시민들은 혼란한 로마 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원했으며 이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는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이전에 그들이 전혀 본 적도 즐겨보지도 못했던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트라우마의 치유. 사실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검투사 경기를 즐기는 오락적인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콜로세움은 네로 황제의 횡포로부터 온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의 의미를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로 황제의 사치스러운 낭비벽과 로마시에 불을 지른 정신분열적 행동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콜로세움이 지어지기에 앞서 네로 황제는 불타버려 죄밖에 안 남은 로마시에 본인만을 위한 황금 궁전과 인공호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의 화려한 궁전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자살했으며 이후 베스페시안 황제는 네로 황제가 만든 인공호수를 흙으로 메꿔 그 위에 로마 시민들을 위한 콜로세움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베스파시안 황제가 로마 시민들이 이전 군주의 횡포로 받은 상처를 치유해준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주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은 대중들을 위한 최초의 영구적인 오락시설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로마 제국 내 대부분의 유흥 및 오락시설들은 귀족과 황제들이 독점하였으며 일반 대중들을 위한 공공시설들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콜로세움이 지어지기 전 이미 글래디에이터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이 여러 있었지만 대부분 소규모의 나무로 지어진 임시 경기장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마차 경주를 관람할 수 있는 서커스 막시무스와 같은 거대한 장소도 있었지만 고대 로마인들의 인기 스포츠인 글래디에이터 경기를 가까이서 제대로 관람할 수 있는 건축적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콜로세움은 네로 황제의 횡포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와 함께 모든 로마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콜로세움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옥.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베스파시아누스는 어떻게 그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했던 걸까요?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지었다고는 하지만 로마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었다면 또다시 원성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 시민들의 세금 대신 제1차 로마 유대 전쟁 때 약탈했던 예루살렘의 화려한 유대교 사원의 여러 보물들을 공사비로 충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전쟁 포로로 잡아온 약 3만 명의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필수적이었기에 노예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은 막다하였습니다. 학자들의 말하기를 부자 및 귀족들은 약 700명까지 노예를 두었으며 일반 로마 평민들조차도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 노예 한 명씩은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 콜로세움 공사 자금 유치를 위해서 거래된 유대인 노예로부터 얻은 수익은 자그마치 1년 내내 로마 제국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를 임금 노동자로 쓸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콜로세움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긴 지금까지도 콜로세움은 여전히 로마시의 심장부에 우뚝 서 있으며 고대 로마 제국의 뛰어난 건축물로서의 위엄을 풍기고 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콜로세움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통합과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노력은 성공적이었으며 로마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위대한 로마 황제 중 한 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인들에게 치유와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치욕 아래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